안녕하세요.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. 오늘은 매장 핸즈온만 먼저 보여드리고 언박싱은 건너뛰었던 샤오미답지 않은 디자인의 샤오미 휴대폰, 이 샤오미 12 한 달 사용 후기입니다. 우선 12는 제가 한 달 반 정도 서브 휴대폰으로 쭉 써오고 있는데요. 그동안 갤럭시 S22를 서브로 사용하다가 이 배터리 사용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져서 중고로 처분하고 대체 휴대폰으로 구입한 제품입니다. 메인으로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브는 되도록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고르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서브를 선택할 때 기준이랄지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, 우선 무게가 되도록 가벼운 휴대폰, 그러니까 휴대폰을 두 대를 들고 다녀야 하니까 이 메인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서브만큼은 가벼운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. 두 번째는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는 휴대폰인데, 이건 뭐 고화면 주사율 사용하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. 한번 맞들이면 아래로는 못 내려가죠. 세 번째는 물리 듀얼 유심이 지원돼야 한다는 건데요. 제가 중국 4G 유심 하나, 5G 유심 하나, 그리고 우리나라 유심 하나, 이렇게 총 3개를 사용 중입니다. 아이폰에는 예전부터 쭉 사용해오던 번호 4G를 사용하고 있고, 서브로 이제 중국 5G하고 우리나라 유심, 요거 이제 메시지 받는 용도로 쓰거든요. 그래서 물리 듀얼 유심을 꼭 지원하는 휴대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마지막으로 사소하지만 중요한 거, 이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하는 휴대폰, 이게 중국의 중저가 제품 중에는 특히 오포, 비보가 그런데 아직도 하단 모노 스피커인 제품이 꽤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보고 웨이보나 떠우인 보고 넷플릭스 보는 게 거의 전부인 서브 휴대폰이라 카메라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프로세서도 그냥 적당하면 되고 방수 방진 뭐 미지원도 상관없고 그리고 최대한 저렴한 휴대폰으로 갤럭시 S21 같은 경우도 8기가 128 스토리지 모델을 67만원인가 주고 샀었는데,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사용했었습니다.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용 후기인데 다른 얘기가 너무 길었죠. 아무튼 그래서 12를 선택하게 됐고요. 구입은 정가가 2,599위안인데 2,100위안 정도에 샀습니다.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 37만원 정도예요. 자, 이제 후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좋았던 점, 이 얇고 가볍다는 겁니다. 얇고 가벼운 샤오미라면 샤오미 11 라이트도 있지만 12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얇고 가볍습니다. 무게는 11 라이트보다 7g 더 무거운 166g, 두께는 7mm가 안 되고요. 그래서 정말 부담이 없었어요. 이 두 번째는 가격 대비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만족스러웠다는 점. 최고 밝기가 950니트로 조금 아쉽긴 하지만 40만원 이하 휴대폰 중에서는 P3 세격 100% 지원, HDR10 플러스 지원, 무엇보다 FHD 플러스 해상도에서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. 이 세 번째는 의외로 괜찮았던 프로세서인데요. 이 12는 스냅드래곤 778G를 탑재했습니다. 긱벤치 싱글코어는 갤럭시 S20과 비슷하고 멀티코어는 S20이라고 비슷한 성능인데, 그래서 뭐 딱히 부족함이랄지 전혀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는 아주 가끔씩 사용하는 전면 카메라지만 이렇게 전면 상단에 조명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이건 비보 휴대폰에 들어가서 인기 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샤오미 휴대폰 중에서는 12가 유일하게 이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배터리 관련해서 사용시간이 기대 이상으로 길었는데요. 이 와이파이 환경에서 최고 밝기로 유튜브 연속 재생 4시간 30분을 포함해서 총 7시간 가까이 사용했더니 배터리 10%가 됐습니다. 또 55W 고속 충전 배터리 충전 시간이 꽤 빨라서 이 보시면 1시 55분에 충전을 시작해서 약 20분 만에 73%까지 충전이 됐고요. 2시 40분 약 45분 만에 10에서 100%까지 완충이 됐습니다. 확실히 배터리 관련해서는 바로 직전에 사용했던 S21 대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물론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. 우선 넷플릭스 와이드바인이 L3입니다. 해상도가 SD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고화질 옵션으로 미리 다운받아서 봐야 그나마 좀 괜찮은 수준이고요. 두 번째는 이 가격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이 샤오미의 AI 이넨스먼트 옵션이 미지원입니다. HDR 이넨스먼트라든지 뭐 MEMC라든지 뭐 하는 이런 옵션이 아예 없어요. 세 번째는 좀 사소한 거지만 이 지문인식 센서가 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좀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. 이 네 번째는 아직 MIUI 13을 미지원한다는 겁니다. 특히 이 13에서는 뭐 위젯을 추가하고 관리하는 게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. 그리고 또 13에서는 시스템 언어를 영어로 해도 대부분 뭐 영어로 나와요. 근데 12는 아직까지 이 중국어가 군데군데 남아있기 때문에 뭐 13으로 업데이트는 언젠간 해주겠지만 좀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이 카메라는 사실 기대 안 했던 부분이라 딱히 불만은 없는데 뭐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 동영상 쪽에서 이게 옵션을 보시면은 최고 촬영이 4K 30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. 이 OIS는 뭐 이 가격대에서는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데 60프레임 미지원은 살짝 아쉽더라고요. 그리고 안드로이드 휴대폰들의 대체적인 특징이랄지 가끔 끊긴다고 해야 하나? 이 살짝 버벅거리는 느낌 있잖아요.
그런 현상은 12도 예외가 아닙니다.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자, 요약해보면 현재까지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40만원 이하 가격에 가벼운 무게, 또 괜찮은 디스플레이, 그리고 만족스러운 배터리 성능과 충전 시간 정도가 되겠고, 아쉬운 것은 넷플릭스 와이드바인 L3, 그리고 다소 아쉬운 카메라 성능, 그리고 안드로이드 휴대폰들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, 이 간헐적인 버벅임 정도가 되겠습니다. 추가로 주광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. OIS는 없지만 광량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아이폰 13 프로와 비교해도 퀄리티가 엄청 떨어진다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. 이만하면 12도 꽤 쓸만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스피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자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은 약 한 달 반 정도 사용하고 있는 샤오미 12 사용 후기였습니다. 솔직히 최근에 구입한 샤오미 10이나 12 프로 대비 가성비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이 12가 훨씬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VoLTE 지원이라든지 넷플릭스 와이드바인 등급 문제, 또 AS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가성비라고 부르기는 어렵겠습니다만, 적어도 중국에서는 필요한 기능만 딱딱 골라넣은 꽤 괜찮은 휴대폰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